자, 이제 수급 풀어볼 시간입니다. 박지원 아나운서의 내용이 상당히 이제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잘 좀 모니터링 해보시면 좋은 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이제 소문으로 들었어와 근데 수급풀이 오늘 수요일이니까 DB금융투자 얼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앞에 수급 봤는데 예. 외국인 투자자들은 SK, 네. LG, LG 관련된 기업들이 많고 기관 투자자들은 SK 관련된 기업들이 좀 탑에 있고 코스닥의 개별주들이야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에디슨 EV 논란이 좀 많은데 네. 뭐 일단은 외국인들이 왜 LG 쪽을 저렇게 사들일까? 에너지 솔루션 상장. 뭐 LG 화학보다는 일단은 디스플레이 쪽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계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네. 이거 지난 2주 전에 이제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 일단은 CES 쪽에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나 이런 쪽도 좀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국내 기업끼리 상생하는 이런 부분들로 가는 것들이 또 좋게 보여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번 CES에서 아무래도 이제 메타버스 이슈라면 디바이스, 네. 요 이제 고글 형태의 뭔가 네. 이슈가 돼서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네. 뭐 이런 회사들 많이들 얘기하대요. 우리 한 예전에 한 70년대, 80년대 분까지도 아마 옛날에 그 일본 만화책 중에 네. 그 손오고 있죠. 거기 일본 애니메이션. 예, 네. 그 스카우터라고 네, 해가지고 드래곤볼이라는. 여기 드래곤볼에 얼굴에 딱 이제 안경처럼 한쪽 눈에 딱 끼는 이런 장비가 있었는데요. 뭐 일종의 스마트 글라스죠, 그것도. 네, 이게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네. 이런 부분들이 갔을 때 디스플레이의 발전 속도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초격차 부분들, 중국에서 따라온다고 계속 많이 따라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OLED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의 LG 디스플레이가 최대의 강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자금이 계속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 네. 예,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뭐 SK는 뒤에 또 있으니까 네. 넘어가고 에디슨 EV는 네. 논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좀 논란이 많죠. 네. 예, 먹튀 논란도 있고. 예. 사실 저희 이제 그 에디슨 EV의 강영권 대표는 출연을 상장 전에도 네. 쌍용차 인수 전에도 네. 여러 번 출연하셨는데 대표이사는 굉장히 열심히 많이 정말 하시는 걸 알아요. 근데 좋으신 자본의 성격이라는 게 네. 참 어려운데 자본은 그렇죠 조금. 예. 일단은 뭐 CEO에 대해 평가한다라면은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상당히 이제 어떤 뭐 국내 도전도 많이 하시고 국내를 자국의 이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살리려고 하시는 이런 마인드도 너무 좋고요. 네. 예, 너무 투기 자본에 휘둘리신 게 아닌가? 예, 좀 안타까운 들고. 부분들이 좀 있죠. 잘 잘 이겨내시리라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자, 하여튼 뭐 몇 가지 기업 이슈가 있었는데 뒤에 또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소문으로 들었소를 몇 가지 평가한다면 로봇 얘기? 로봇은 예. 굉장히 뜨거워요 지금. 아무래도 저희 CES에서 로봇 관련된 제품들이 이제 많이 전시가 되고 있고 네. 이제 그 비대면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그다음에 이제 뭐 로봇들의 산업 현장에 들어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요. 제가 이번에 그 휴게소를 다니면서 휴게소에서도 이제 커피 판매를 하는데 로봇 커피 바리스타 이게 이제 많이 설치가 되고 있더라고요. 뭐 이런 것처럼 실생활에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고 로봇 청소기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이제 좀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삼성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사업부를 꾸려가지고 시행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로봇 산업 관련된 기업들의 네. 그 매수를 촉발을 한 것 같습니다. CES 관련돼서는 그 미국 현지에 저희 또 취재진들이 지금 급파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연결이 되면은 뭐 저희 코너가 됐든 뭐 하여튼 바로 라이브로 여러분께 또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네. 자, 그리고 뭐 봐야 어제 됩니까? 특징주들 보면 로봇도 있었지만 뭐 2차 전지 장비주들만 좀 이제 많이 움직였어요. 소재나 이런 쪽은 이제 공매도가 좀 많이 올라왔다는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는 것 때문에 공매도가 좀 붙은 것 같고요. 네.
적극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 이쪽에 좀 공매도가 좀 많이 쏠렸었고 그런데 이제 장비주로서는 TSI, 대보 마그네틱스, 원준, 하나기술 뭐 이런 쪽의 장비들이 이제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이한 게 RF 세미 RF 세미. 이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 가능하다는 사멸하는 그 램프를 국내 시판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많이 올랐죠. 예. 어. 뭐 정치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요즘 워낙에 격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네, 정치 좀. 테마는 네, 나중에 네. 뭐 다른 코너에 있으니까. 네. 자, 그리고 또 소문으로 들었을 때 기업으로 이제 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앞서 제가 잠깐 멘트는 해드렸습니다만, 미국의 뭐 캘리포니아 지역은 지금 가뭄 때문에 네. 제한적인 급수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거긴 땅이 넓으니까 물론. 네. 항상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먹는 네. 식량에 대해서는 딱 각별히 좀 관심이 많은데 들썩이기 시작했단 네, 말이에요. 그쵸. 매번 들썩이는데 올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제 물가 인플레이션을 또 네. 자극시키고 하는 부분인데 관련된 기업으로 또 뭔가 풀이돼 있겠죠. 예, 저는 일단은 그 대동이라는 종목을 좀 갖고 와봤는데요. 네. 예. 농기계라고 보통은 많이 하는. 예, 우리나라 이제 1947년에 설립돼 가지고 이제 국내 1위 농기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트랙터, 콤바인, 뭐 이양기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고 있고요. 트랙터가 주 매출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로는 대동이고 해외 브랜드로는 카이오티라는 브랜드로 이제 출시를 하고 있고요. 농기계 시장에서 이제 대동하고 LS 엠트론, TYM, 국제 종합기계 이렇게 네 개의 회사가 이제 시장을 국내에서는 나누고 있으니 네. 일단 크게 이제 어느 정도는 국내에서는 다 이제 찼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제 대동이 해외 쪽으로 적극적으로 진출을 하겠다 이런 식의 표명을 하고 스마트 이런 부분들이랑 연계해가지고 미국에 진출을 하고 있고 유럽에도 진출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매출액이 폭발적으로 좀 늘었어요. 그래서 올해 2021년도 매출액으로 보면 1조가 넘을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네. 농기계를 팔아가지고 1조 넘는 매출액이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시가총액인데 2천억밖에 안 돼요. 2,800억. 예. 아주 저렴합니다. 왜 이렇게 되죠? 이제 기존 농기계라는 것 자체에 대한 확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성장성. 예, 뭐 이런 시장에서 많이 얘기하는 멀티플 이게 예. 제한적이군요. 이거를 좀 제한을 뒀다라고 보면은 이제 향후 이제 대동에는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미국에서 그 코로나 때문에 소형 트랙터 이게 이제 가정에 많이 좀 보급됐어요. 그러니까 네. 농사뿐만 아니라 미국에 이제 정원이 딸린 이런 데들이 많지 않습니까? 국내도 뭐 전원주택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네. 그 잔디 깎는 기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동의 소형 트랙터를 이용해서 좀 이제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매출액들이 많이 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이 농기계가 자율주행을 해요. 예, 이번 이게- CES에서도 자율주행 농기계. 네. 물론 농기계가 뭐 이게 도로를 따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거기도 뭐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는 없을 보면은 거고. 도로라는 거는 한정적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도로에 보시게 되면은 옆에 선이랑 중앙선이라는 이런 선이 있어가지고 그 선을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라인 트랜서라는 그런 로봇의 기법을 이용해서 이제 가는 경우도 많은데 농기계 같은 경우는 GPS의 신호를 받아가지고 내가 위치값을 지정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라 그러면 그냥 쭉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 수확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뭐 이양기라는 거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모내기 할 때 예, 쓰는 모내기 할 때 네네. 쓰는 거죠. 기존에는 두 명이 탑재를 해서 한 명이 이제 운전을 하고 한 명이 계속 모판을 공급하는 뭐 이런 형태로 됐지만 지금은 이제 이 자율주행이 되니까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라고 시켜놓고 한 사람이 거기서 모판을 이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인력 부분들이 많이 좀 이제 줄어들게 한 농촌에서 인력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이제 고령화되면서도 그분들이 손쉽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농기계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요. 요즘 뭐 농가의 그 일손도 많이 네. 달린다고 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대동 같은 경우가 2.5단계 기술을 적용한 트랙터를 이제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2.5단계 이제 2단계의 이제 자율주행 트랙터 같은 경우가 농기계가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요. 이제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제 멀리 서가지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농기계가 알아서 이제 움직이게 하는 이런 기술인 거고요. 레벨 3가 이제 어디에 이제 컴퓨터 감시 카메라 이런 데 딱 앉아가지고 그냥 원격으로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조정하는 예. 드론 조정하듯이 예. 뭐 그건 충분히 가능할 예, 거. 대동에서 또 이제 드론도 이제 이제 농약 뿌리는 거나 이런 드론도 지금 만들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네. 상당히 좀 이제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시에서 뭐 농슬라라고 표현. 예, 농설라라는 말도 있고 또 하나 이제 얘가 우리 코이카라는 국제 협력 네, 기구 네. 아시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원조 같은 예, 거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해외에서는 기존의 원조 방법이 뭐 이제 쌀을 갖다 준다든지 네. 아니면 돈을 갖다든지 뭐 이런 식의 원조를 좀 지원을 했지만 한국형 이제 원조 방식은 이제 그 나라에 맞게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뭐 세네갈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풍토에 맞는 쌀 품종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주고 거기서 이제 새마을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같이 국내 농기계가 같이 이라는 들어가는. 개념의 농기계 CS에 참가한 국내 네. 업체는 아닌데 이제 네. 프랑스 업체인데 영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아, 예. 잠깐 좀 볼까요? 네, 저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네. 저거는 국내에 나온 제품들이 훨씬 더 좋아 프랑스 보이는데. 제품이라는 것 같아요. 네. 이제 트랙터처럼 생긴 중형견 크기. 네. 그게 기계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네. 호텔 만달레이 호텔에 돌아다닌답니다. 저게 왜 돌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잡초를 제거해주는 자율주행 농기계 오즈라고 하는 프랑스 스타트업 니오 기업인데 뭐 우리 대동도 네. 유사하니까 네. 저런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저런 부분들이 이제 스마트 세계가 되면서요. 농사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농사를 하는 인력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제 농기계의 발달이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고요. 예, 네. 농기계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그 약간 구시대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농기계가 필수적인 네, 그렇죠. 뭐 형태가 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또 소형화도 있고 대형화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선이 부족해가지고 수출이 지금 못 나가고 있는 물량도 지금 쌓여 있는 물량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주는 원조 이거 같이 전 세계에서 개발도상국 쪽에서 새마을 운동이 퍼지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또 대동의 국내 농기계 K 농기계도 이제 같이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도 꾸준히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 그러니까 하여튼 시가총액 2천억대는 굉장히 좀 싸 보이네요. 그렇죠. 이틀 전에 주가가 갑자기 확 솟구쳤어요. 예, 이거 이게 왜 제가 그랬죠? 이제 작년 말에 이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시작하자마자 얘가 움직이길래 그랬는데 어쨌든 회사 자체나 이거는 단순하게 한 번 딱 올랐다고 볼 게 아니라 네, 꾸준히 좀 지켜보셔도 좋은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요즘 뭐 차량용 반도체 부족, 품귀, 쇼티지 네. 얘기하지만 농기계에도 반도체가 이제 자율주행으로 엄청 들어가겠네요. 야, 그렇죠. 네. 어쨌든 얘도 차입니다. 그렇죠. 움직이는 기계니까. 예, 예. 뭐 로봇, 뭐 또 여기도 로봇이라면 로봇이죠. 자율주행이 들어가고 있고 네. 혼자서 움직이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이 다 접목될 수 있는 아까도 부분들인 말씀드렸지만 거죠.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제적인 식량 가격들, 네. 농산물 가격들이 움직이고 있고 네. 일시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이 먹거리, 식량 자원은 저기잖아요. 그죠? 네. 이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게 되면은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네네네네. 거기에서 이제 초반에 나올 때 옥수수밭. 농기계들이 자율주행을 하죠. 그렇죠. GPS 신호를 받아서 근데 맞아요. 신호값이 오류가 돼가지고 다 모였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농기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미래가 아닌 현실에 이제 적용되고 이제 가는. 네, 이제 위성하고도 연결이 되는 네. 부분도 있을 거고 여기에 그래서 또 뭐 국내 SK텔레콤이랑 같이 연계해가지고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맞아요. 예.
그 이제 뭐 자율주행이 되려면 이제 광범위한 영역을 네.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뭐 거기다 뭐 기지국 막 밭에다가 그렇죠. 논에다가 기지국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 위성에서 이제 쏴야 되니까 네. 뭐 그런 상상도 우리가 해볼 수 있겠네요. 유사한 국내 이제 피어 기업은 TYM, 네, 예, 동양. 2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회사도 매출액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K 브랜드의 한 축을 또 담당하는 이런 K 농기계 이런 쪽으로 좀 봐도 되겠죠. 그러네요. 예. 오늘 창의성이 좋았습니다. 자, 두 회사의 가격 차이가 왜 이렇게 나냐면 뭐 하나는 이제 시가총 그 액면가가 대동은 네. 1,000원이네요. 1,000원. 가격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비슷하고. 비슷합니다. 예. TYM 액면가가 500원이고 뭐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고 대동이라는 기업에 대해서 네. 자세히 또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몇 번 언급이 됐었는데 결국엔 주가가 이제 움직이니까. 네, 그렇죠. 자, 뭐 DB금융투자 을지로금융센터 이영로 차장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